지방간을 일으키는 주범, 바로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 암과 여러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당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식사법만 조금 교정하시면 이전과 또 많이 다르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식단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몸의 리듬을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질병을 항상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꼭 드리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사 질환의 뜻이 메타볼릭 디스오더예요. 디스오더는 오더, 질서가 디스 깨졌다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깨진 것이 병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신진대사의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세 가지 질서가 있는데요. 배출의 주기, 흡수주기, 동화주기입니다. 배출, 내보내고, 해독하고, 흡수, 먹고, 동화, 합성한다는 거예요. 배출의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우리 몸이 좀 쉬고 또 다음에 또 소화시키는 것에 대비해서 워밍업하는 단계예요. 내보내는 시간에 내보내는 것을 제대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 또 물 한 잔 드시죠, 보통. 밤새 나는 잤지만 내 몸에 이 혈액순환이나 또 신장, 이 세뇨기관이 계속 배출을 해서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 한 잔 꼭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배출해 주기에는 이 소화기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워밍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시는 거, 배출을 돕는 식사, 수분 위주의 식사, 과일 정도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분,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배출, 해독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단순히 그냥 맹물이 아니고요. 아주 영양이 풍부한 하나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저는 과일밥으로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로 과일을 좀 꾸준히 드시면 한 3일만 해도 피부도 좋아지고 화장실 잘 가요. 뭐 일주일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편해졌어요. 몸이 거뜬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몸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간 기능, 위, 장 기능, 몸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몸을 더 많이 회복시키고 싶다. 현재 좀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점심과 저녁 식사를 그래도 좀 자연에 가깝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섭취 주기는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고 이제 점심 저녁 크게 바꾸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식사법만 조금 교정하시면 이전과 또 많이 다르실 거예요. 국이 있다면 국물을 먼저 드시고 밥은 꼭꼭 최대한 씹어서 드시고 또 채소 반찬이 있다면 채소를 좀 먼저 드셔서 또 단백질 있으면 단백질 좀 먼저 섭취하고 밥을 조금 나중에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점심 식사 12시에서 1시 이렇게 드시고 저녁 식사를 또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마치시면 섭취 주기가 딱 완성이 됩니다. 12시에서 8시. 또 이제 저녁 경우에는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 자기 위해서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또 수면 유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은 가끔이는 회식을 제외하고서는 좀 간단한 식사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채소 볶음을 드신다거나 해산물 살짝 그냥 볶아서 드신다거나 또는 빨리 몸 회복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은 아침 저녁 두 끼 과일 식사도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또 과일 당분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샐러드에 견과류, 올리브오일 좀 넣어서 필수 지방,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드립니다. 저녁엔 좀 쌀밥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채소, 과일, 약간의 해산물, 약간 지중해 식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거다,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최근에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해서 저탄고지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당뇨 치료식으로도 쓰고
뭐 다이어트로도 쓰기도 하고 시작은 그런 뇌전증 치료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저는 당질 제한식이나 지방을 좀 많이 먹는 식사가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분들, 인슐린에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방을 70% 이상 꾸준히 먹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지방식을 70% 이상 오래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당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갈망이 커져서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아마 안 먹을 수 없을 거예요. 탄수화물로 굳이 드신다면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드시고 견과류, 씨앗류 중심으로 좀 식물성 위주로 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평생 그렇게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밥을 드시는 순간 요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탄수화물은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식단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유 비율 식단입니다. 갓난아기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좀 길게는 2년까지 엄마의 모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래서 모유를 지구 최상의 식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모유의 판단지의 비율이 모유 100g당 탄수화물이 7g, 단백질이 1g, 지방이 4g입니다. 7대 1대 4의 비율이 바로 모유 비율인데요. 모유 비율대로만 꾸준히 먹는다면 저는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비율을 요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도 이런 모유 식단과 비슷한 건가요? 그럼요. 저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자연의 탄수화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의 질서대로 먹었다라면 병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가 사람이 먹고 있는 뭐 10접 한정식 밥상, 치킨, 피자,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는 함부로 절대 안 먹이죠. 엄청 제한을 두잖아요. 강아지 같은 포도, 뭐 초콜릿 이런 거 절대 안 먹이고 사람이 먹는 것도 절대 안 주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만 먹는다라면 지금처럼 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가공하지 않은 탄수화물, 과일, 채소, 뭐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자연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 하는데 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간 건강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 관리하는데도 안 빠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먼저 간 건강 체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칼로리 줄이고 운동하고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살 뺀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빼고 싶은 거는 지방이죠. 네. 체지방 또는 내장지방, 몸에 불필요한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먹어서 쌓인 지방을 운동한다고 잘 빠질까요?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야 돼요.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일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네. 뭐 지방뿐만 아니고 모든 영양소의 합성, 뭐 동화작용, 저장 이런 모든 기능을 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 암과 여러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지방 분해, 지방 대사, 여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과일식하면 일주일만 해도 달라지는 걸 느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 성분이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을 먼저 튼튼하게 해서 지방 분해가 잘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잘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에 간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원인이 좀 있나요? 간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지방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어서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범, 바로 밥빵, 면떡,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왜 찔리는데요? 어제 저녁만 밥밥면떡을 다 먹었는데. 네. 간 세포에 지방이 끼다 보니까 뭐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뭐 고콜레스테롤증 다 한 식구예요. 그러면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밥빵, 면떡을 최대한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제 자연의 탄수화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과일, 그리고 뭐 채소, 견과류, 네, 뭐 버섯류 이런 음식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시고, 우리가 밥밥면떡을 그냥 가루 형태로는 절대 드시지 않잖아요. 가공된 형태로 먹다 보니까 네, 빵 많이 먹고 뭐 라면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면 첨가물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런 첨가물도 역시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도 역시 간에서 늘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자연에 늘 가깝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소장님 만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독자분들도요, 뭐 바쁘게 이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식단도 엉망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뭐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나요? 대부분 약과 영양제를 또 같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약은 확실한 독성 성분이 있는 것만 약으로 승인이 되고요. 네, 영양제는 식품으로 규정이 됩니다. 약은 장기 복용 시 간 신장을 손상시키는 게 맞고요. 영양제의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는 있을지언정 너무 특별하게 나쁜 성분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약보다는 간과 신장을 덜 손상시킵니다. 약은 제약업, 영양제는 식품업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영양제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올려주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의학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고 한 분야입니다. 기능의학은 음식과 함께 또 고품질의 영양제를 써서 만성질환, 암 이런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는 이런 의학의 한 분야예요. 대신 이 기능의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등급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은 제약업에서 제약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영양제는 제약 기준을 꼭 지키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해썹, HACCP라는 등급만 받아도 상품으로 팔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해썹 자체보다는 그 이상 등급인 GMP 등급이 있습니다. GMP는 제약 등급이에요. 그만큼 흡수율이나 몸의 세포에 반응하는 것들까지도 체크가 된 생산 시설에서 제조했다라는 기준입니다. 이왕이면 GMP 이상을 꼭 체크해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클리니컬 그레이드라고 해서 임상 등급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효과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안전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논문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는 굉장히 몸에 독소와 염증이 많은 상태이고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약 등급 이상, 임상 등급, 논문 등급 이상의 제품을 저도 가끔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상담하는 분들에게도 같이 안내하기도 합니다. 밀크시슬이나 오메가3는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처방해 줄 정도인데 혹시 소장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꼭 먹어야 될 영양제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고 뇌도 절반은 50%가 지방입니다. 하루에 한 35% 정도에서 40% 정도의 좋은 지방을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치매나 또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다 혈관 기능이거든요.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 좋은 지방, 필수 지방산, 아마씨도 좋고요, 견과류도 좋고요. 이런 좀 이 필수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좋은 영양제로든 좋은 음식으로든 꼭 이 성분을 드시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방약이나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약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장기 복용 섭취입니다. 네, 모든 약은 한 면은 약성이고 한 면은 독성이거든요. 약이 출시될 때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치사량이 결정이 돼야만 치료 개수라는 게 산정이 됩니다. 치사량은 동물을 얼마만큼 먹어야 죽이는가 그 양이에요. 그러면 약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세포 손상이나 몸 전체 효소 어떤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오히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장애로 이어진다, 뭐 치매 발기부전 이어진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은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지
몸 전체 치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씩은 괜찮은데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는 절대 드시지 않도록 좀 조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 건강한 신진대사, 건강한 세포 기능 이거에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지 영양제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빠르게 뭐 염증이나 빠르게 혈관 기능, 세포 기능을 위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드시면서 몸이 확실하게 좋아지면 좀 그다음 좀 쉬고 음식으로 좀 드시고 다시 좀 관리를 못했다. 좀 그래도 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완전해독연구소의 윤경 소장님을 모시고요. 내 몸을 회복하는 식습관부터 음식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